숙명여자대학교 2017학년도 수시대비 모의고사 2차 인문계열 문제 보겠습니다. 1차 모의고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그리고 2차는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고사이고, 첫 번째 문제에서는 상속세와 자유의 개념을 토대로 해서 독해 내용을 적용해서 중심 지문을 비판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내적, 외적 요소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독해한 뒤 각각의 행복이 갖는 가치를 비교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문제 2번에서는 시문학을 출제를 하고 있고, 1번에서는 간단한 도표가 포함된 그런 문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가나를 요약하고 나다를 활용해서 비판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상속세에 부과되는 누진과세를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누진과세라는 게 상속액이 많아질수록 세금이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그런 과세 제도를 말하고 있고, 결국 이 사람은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 개인의 자유를, 특히 재산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재산은 정당한 노력의 대가인 만큼 자신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국가가 이것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결하고 있고, 이에 비해 제시문 나에서는 자유라는 것이 결국 타인과의 상대성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조건의 비동등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산권을 이렇게 행사할 권리와 자유를 말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서는 생존의 자유마저 위협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전제를 하고 있고, 결국 특정인의 자유와 특권이라는 것은 특정인 또 다른 사람에게는 억압과 굴레가 되는 이런 상대성의 개념을 파악해내거라, 이것이 제시문의 의도가 될 것이고, 제시문 다의 도표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국의 과세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빈곤격차를 수정하는 이런 사후적 능력, 제도적 능력이 미약하다. 따라서 과세제도를 좀 더 손을 봐서 확실하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시장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런 기능을 부여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읽을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제시문 가에 대한 비판이 서술에 있어서는 과거 중세, 조선시대가 신분의 굴레였다면 이것이 모두 탈피된 자유로운 사회이냐? 그렇지 않다. 이제는 빈부의 굴레가 새롭게 계층과 계급의 그러한 기준으로 작동하기 시작함으로써 재산권과 상속의 자유라는 이런 말 속에서는 상속할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계층의 자유의 박탈이라는 상대적 요소가 담겨져 있다. 이것은 제시문 나를 토대로 한 비판이 될 것이고, 상속재산의 대물림에 대해서 가입필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쌓은 부에 대해서 자신이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과연 그러면 상속재산이 끊임없이 대물림되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쌓은 부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 제시문 다의 도표를 토대로 해서는 한국의 과세제도가 특권층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그렇게 과도한가라는 현실적인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이 문제 1번에 대한 서술 방향이 될 것입니다. 문제 2번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역시 행복의 문제, 가의 시인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다를 통해 설명하고 나다를 비교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가의 시에는 바로 달관의 시인인 천상병님의 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분 다큐를 제가 많이 봤는데, 이 시 속에서도 이분 삶의 그러한 가치관이 농축이 되어 있고, 제시문 다는 이 사람 아마 잘 나가면서도 끊임없이 내적인 자책에 시달리는 그런 유형의 인물로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를 돌아볼수록 부족한 자신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니 외적 현실에 몰입하는 그런 삶을 살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따라서 다를 토대로 달관의 시인이라는 천상병님의 시를 보게 된다면 일단 현실을 보겠습니다. 객관적 현실은 아내가 찻집을 하고 자신은 대학을 나왔지만 시를 쓴답시고 실업자이고 아이도 없습니다. 주로 마시는 술이 막걸리가 될 것이고 하느님을 믿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인데, 이것을 내적인 자책과 편견의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 실업자입니다. 더구나 서울대 나오셨죠. 더구나 고등실업자이고 후사도 없으며 포도주 살 변변한 돈이 없고
자신은 능력이 없으니까 하느님에게 의존하는 그런 인물로 파악할 수도 있지만 다의 시각으로 이것을 외적 지향으로 돌려보게 된다면 생활비 걱정이 없고 시인인 만큼 명예욕을 가질 수 있고 자식이 없어서 사교육비가 들지 않는 만큼 부양 걱정도 없고 포도주는 없어도 그래도 늘 좋아하는 술이 있고 바로 하느님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다. 외적 지향으로서 자신의 처지를 돌림으로써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전반부 서술의 핵심이 돼야 될 것이고, 일단 후반부 서술의 중심 키워드를 짚어보게 된다면 문제에서는 나의 필자라고 말했는데 필자인지 중심인물인지 다소 애매하지만 여하튼 이 사람은 비관적인 외적 현실에서 탈피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중적인 성의 정체성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주변의 이러한 시선들, 별로 곱지 않은 시선들, 그리고 부유하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바로 무엇을 통해서 낙관적인 자기 지향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과 재발견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나르시스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되시면 다는 자기 자신이 미워서 미치겠는 그러한 결벽증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관적인 자기 지향을 탈피하고 오히려 외적 현실에 몰입하게 된다 따라서 나와 다의 대비 구조를 보게 된다면 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낙관적인 자기 지향을 한다. 제시문 다는 아마 잘 나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관적인 자기 지향을 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외적 현실에 몰입함으로써 행복을 발견한다. 이러한 스타일의 대비적 서술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답안 정해 보겠습니다. 대학 공개 답안입니다. 숙제는 문제 1번과 관련해서 두 개의 답안지를 공개를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두 번째 답안지가 조금 더 마음에 들어서 이것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안지나 두 번째 답안지나 키워드를 담은 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은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라겠고, 가입필자는 재산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자본주의 윤리는 자유의 원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누진 과세와 같은 소득 재분배 정책은 강제력을 동원하여 일부 사람들에게 줄 것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빼앗는 것이며 개인의 자유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 재분배를 위한 누진 과세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 말한다. 나의 필자는 자유란 사회적 차별을 의미한다는 시각이다. 자유는 사실상 특권적 부류의 사람들에게 국한된 선별적 개념이며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사회의 극히 일부라는 상대적 개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시문에서 필자는 자유롭다는 것은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에 이는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유지하게끔 허용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제시문 요약이긴 하지만 이 문장은 너무 그대로 가져온 그런 느낌이 들죠. 따라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에 이는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혹은 구속하는 것을 전제로 자신의 자유가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정도로 풀어서 작성해도 좋을 뻔했습니다. 나의 입장에서 소득 재분배보다는 재산권의 보장을 우선시했던 가의 의견은 사회적 차별을 고착화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다에 제시된 표를 통해 세계 각국의 오타네요. 과세 후 빈곤율이 과세 전보다 확연히 낮은 수치를 보여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과세제도의 도입이 빈곤율의 하락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빈곤율의 하락이 이론이름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공익을 실현하는 사회적 약자의 자유를 확대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제도에 반대하는 가의 태도는 이미 자유를 획득한 특권적 부류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유추는 가가 재산 상속에 적극 찬성한 태도 역시 설명해준다. 사회의 극히 일부만 획득할 수 있는 선별적이고 배타적 권리인 자유를 자녀가 누릴 수 있게 해주기 위함이 그 이유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의 의견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나 천부적인 재능과 같이 인간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바꿀 수 없는 우연적 요소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천부적 재능이나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자유를 꿈꿀 수조차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관점에서 가의견에는 자유를 획득한 특권적 불의 특권 유지에 힘을 실어주어 사회적 차별의 고착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1번에 대한 답안이고, 1번 답안에서는 도표를 통해서 한국의 과세가 과연 과도한가, 그리고 특권적 부류의 자기 자유 실현은 타인에 대한 억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우연적 요소 즉 재산이 대물림은 자신이 노력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식의 세 가지 포인트 정도를 비판에 담아주셔야 될 것입니다. 2번 답안입니다. 가히 시인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자신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이 걱정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 시인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아내에게 의존한다는 것이고, 아이가 없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사 하나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인이 스스로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켰으므로, 내적인 자책을 감소시켰으므로 시인은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자책에서 벗어나 본인이 좋아하는 외부의 대상과 애정을 느낀 아내에게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스스로의 결점에 무관심해질 수 있었다. 또한 하느님이란 존재에 의존함으로써 불행에 대한 괴로움을 없앨 수 있었다. 나의 필자는 대체는 이 사례를 예로 들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음을 서술한다. 대체는 스스로를 예쁘다고 말하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항상 자기 자신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등 스스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대단하다. 또 대체는 남과의 비교가 아닌 스스로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만족을 느낀다. 이것은 그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주변인들의 분위기를 통해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관찰하여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에 다의 필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최소화시켜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비롯된 고통을 최소화하여 행복을 발견한다. 본질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단념하는 방식으로 스스로에 대한 결점에 무관심해지게 되면, 깊이 생각하여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게 되며 스스로에 대한 관심을 줄이는 대신에 그 관심을 외부의 대상에게 돌려 관심이 생생한 한 권태를 완전히 막아주는 특성을 통해서 행복을 발견한다. 학생 답안지인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이 한 문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관심, 관심, 관심, 관심 이 같은 단어가 계속 잔뜩 나열되는 그런 문장을 서술하고 있는데, 문장을 좀 더 끊어서 압축하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에서 본다면 역시 문장보다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키워드를 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의 필자는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은 적극적인 활동을 일으키지 못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비관적 자책에서 벗어나 외적 현실에서 행복을 찾는 그러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누구와 대비돼서 바로 힘겨운 외적 현실에서 벗어나서 낙관적인 내적 지향을 하는 대칭과 달리 이런 의미가 될 것이고, 종합하면 나의 필자는 외부 관심보다는 내부적 관심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을 높여 행복을 성취한다. 다의 필자는 내부적으로는 무관심해지고 외부의 관심을 들려 적극적인 활동을 일으켜 행복을 성취한다고 파악할 수 있다. 결국 힘겨운 현실에서 낙관적 내부 지향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비관적인 자책에서 바로 활동적인 외부 지향을 이렇게 대비될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